오늘 장 중심이 될 만한 이슈 함께 체크해보고 그 안에서도 주목해야 할 중소형주 함께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화요일 마켓포커스 이충원 밸류파인더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부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된 가운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2조 1천억 원대로 집계가 되면서 전년 대비 9% 넘는 성장세를 보였고요. 시장 예상치가 10조 1천억 원대였는데 역시나 이를 상회한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잠정 매출 역시 86조 원으로 집계가 되면서 예상치를 웃돌았는데요. 자, 지금 막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이 나온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수준으로 집계가 됐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가 좀 궁금하고 사실 시장에서 궁금한 건 이번 실적이 반도체 랠리 추가 상승의 지속성을 정당화해줄 실적일지가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일단 매출액은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일치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문제는 그 수익성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기존 컨센은 뭐 10조 1천억 원에서 10조 3천억 원 사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거의 20% 가까이 상회를 했다라는 부분을 일단 뭐 아직 구체적인 근거는 나오지 않고 이제 잠정만 나왔다 보니까 추정을 해본다면은 범용 메모리 가격 회복이 HBM 부진을 상쇄를 했고, 그리고 AI와 서버 수요 확대로 인한 일반 디램 가격 상승이 HBM의 이런 부진을 더 많이 상회를 했기 때문에 이런 수익성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었었던 거는 이제 지난해에 이어서 5개분기 만에 아마 다시 한번 10조 원을 돌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뭐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어차피 둘 중에 하나긴 한데, 실적이 잘 나왔을 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같이 영업이익이 20% 정도면 더 컨센을 상회한 거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아마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10분 뒤에 열리는 NXT 거래에서 좀 봐야겠지만, 근데 또 그때 NXT 거래에서는 또 외국인보다는 개인들의 거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본장 이후의 흐름, 외국인들은 어제 매도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어떤 흐름을 보일지,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연말까지 10만 전자를 더 넘어갈 수 있는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코멘트 잠깐 들어봤고요. 수치 한 번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업이익부터 체크를 해보면 3분기 영업이익, 잠정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2조 1천억 원대로 집계가 되면서 작년 동기 대비 31.8% 증가한 수준으로 집계가 됐고요. 예상치 역시 상회했습니다. 매출액도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3분기 잠정 매출 같은 경우에는 86조 원으로 역시나 예상을 상회했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넥스트 거래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가 좀 궁금해지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면 SK하이닉스 이야기도 함께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달 말에 실적을 공개하는데 마찬가지로 실적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장에서는 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SK하이닉스 실적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짚어봐야 될까요? 일단 삼성전자도 9월 말부터 잇따른 목표 주가 상향이 있었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이라는 거는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실적을 추정하는 그 수치가 상향이 되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올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SK하이닉스도 최근에 보통 34만 원에서 40만 원대에 있었던 목표 주가가 한 43만 원에서 56만 원, 이제 한국투자증권이 56만 원으로 가장 강하게 이제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는데, 1개월 전하고 3개월 전에 이제 컨센서스의 시계열을 보게 되면은 그때에도 영업이익은 10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SK하이닉스를 바라보는 뭐 개인 투자자들뿐만이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는 사실 올해보다 내년에 영업이익에 더 관심이 많은데, 내년도에 이제 60조 원을 만약에 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하이닉스가 지금 40만 원을 넘었어도 저평가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그런 EPS의 근거는 이제 순이익이겠지만 어쨌든 영업이익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지금 증권가에서는 좀 바라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의 흐름에 SK하이닉스도 같은 상관관계를 보일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지만, 또 10월 중순에 있는 또 외국
해외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맞물려서 SK하이닉스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결국은 실적 기대감과 더불어서 목표 주가에 대한 이런 실적 추정이 더 상향될 수 있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좀 이제 물꼬를 터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물꼬를 터줬고 그런 만큼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ASML도 실적을 발표하고 TSMC도 실적을 공개를 하는데 사실 TSMC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월별 매출을 공개했다 보니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ASML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미국 기술주 랠리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ASML과 TSMC는 이번 주에 다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ASML은 10월 15일, TSMC는 10월 16일인데 ASML의 이제 3분기 주당 EPS는 한 6.37달러,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0% 정도 증가한 거고 TSMC는 EPS가 2.63달러인데 전년 동기 대비 약 36% 증가한 수치입니다. 결국은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이건 계속해서 눈높이가 높아지는 것들을 계속해서 채워줘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가 미국 증시에서 봤었던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엔비디아였었고 특히 이제 해외 증시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거를 어떻게 향후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좀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그러한 상황에서 연말 기술주 강세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그 사이에 있는 변수들 사실 그 변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봤었죠. 미중 분쟁에 대한 부분, 연준의 금리 정책,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그리고 AI가 계속해서 확대될 수 있는가. 특히 전일 같은 경우에는 블룸에너지가 또 주가를 강세를 보이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연료전지 수요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뭔가 또 최근에는 글로벌 기업들이 서로 간에 이런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뭔가 시장의 파이를 좀 더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다시 얘기로 돌아오면은 이번 주에 있는 ASML과 TSMC의 실적 발표 그리고 그거에 따른 가이던스가 아마 굉장히 중요한 좀 지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가이던스, 그러니까 향후 실적 전망을 어떻게 제시하는지도 관전 포인트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요. 영업이익이 3년 내 최대 수준을 기록했고 5개 분기 만에 영업이익 10조 클럽에 복귀한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서 변수를 좀 굳이 꼽아보자면 아무래도 미중 갈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행히 타코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아직 완전히 리스크가 가신 건 아닌 상황입니다. 그래서인지 어제 이를 빌미로 좀 차익 실현성 매물이 출회되기도 했는데 반도체주 투자 심리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일단 중국 이제 미중 무역 갈등 히토류 수출 통제로 어제 국내 증시에서는 뭐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즈의 주가 강세가 나왔었고 중국이 이제 히토류 7종에 대해 수출 심사를 강화하고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필수적인 원료 공급에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또 미국은 100% 추가 관세. 근데 그게 또 다행히도 어제 이제 우리나라가 특히 뭐 코스닥은 플러스로 거의 마감을 했지만 그 전에 그 낙폭을 최대한 줄일 수 있었던 거는 그 개장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또 얘기가 있었기 때문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직접적인 당장의 피해는 제한적이나 만약에 이게 계속해서 장기적인 공급망 리스크와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된다면 실적과 상관없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긴장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 그러면 중국의 히토류에 왜 이렇게 또 관심이 많아졌냐 하면은 히토류는 전 세계 생산량의 70%를 중국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인데 수출을 제한하면은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기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반도체 업계 영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또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시장 투자자들이 약간 각인한 정도는 지난주 금요일에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어제 이 이슈에 좀 반응을 하기도 했는데 미국에서 특허 관련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뭐 어제 하락은 금요일에 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하락한 거지
이 6,400억의 이거 배상금 때문에 하락한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아서 물론 이거는 약간 그런 거죠. 사업을 하다가 뭔가 발생할 수 있는 좀 예측하기 어려웠던 리스크가 하나 발생을 한 거지.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뭐 삼성전자든 뭐 하이닉스든 거기에서 발생을 했다고 하던 간에 주가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왜냐하면 투심이 좋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어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요소인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간에 6,381억 원의 이런 부분을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추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될 수는 있으나 이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좀 보면은 이게 또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아직은 또 계속해서 뭐 불거진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 업황이 좀 살아나면서 소부장 기업들도 함께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서 현 시점 주목해야 할 소부장주 토픽은 어떤 종목인가요? 근데 반도체 소부장주는 너무 많아서 뭔가 특별하게 뭐 이 종목이 너무 빼어나다라고 얘기할 만한 다 부분은 같이 가는 장세인 네. 건가요? 그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뭐 사실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미반도체는 오히려 급등을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뭐 PSK, 이오테크닉스, 뭐 주성엔지니어링, 원익 IPS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선 두 가지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그럼 못 오른 기업은 뭐야라고 하면은 일단 코스닥에서는 리노공업이 시총 상위에서는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너무 많아서 모르겠다 싶으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ETF가 그냥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긴 합니다. 이게 화장품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한 네다섯 개 이렇게 딱 보이는데 반도체는 10개가 넘어가다 보니까 뭐 특별하게 뭔가 콕 집는 것보다는 뭐 이렇게 반도체 ETF에 투자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잠시 후에 열릴 NXT 거래에서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일단 면밀하게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충원 대표와 함께 삼성전자 잠정 실적부터 반도체 업황까지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